안녕하세요. 제목에서 이미 보셨다시피 오늘은 크루즈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크루즈 여행을 준비할 때 팁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거를 이제 크루즈 승무원인 입장에서 드리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크루즈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희망적인 마음을 품고 그냥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크루즈 여행하는 거에 비해서 아직 한국인들한테는 크루즈 여행이라는 게 아직은 생소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몇 년 사이에 크루즈 여행이라는 게 조금씩 대중화돼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보니까 상조 회사에서도 크루즈 여행 가는 거를 이제 패키지로 팔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 있었는데 그 상조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 저한테 와서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크루즈 여행 갈 수 있다고. 제가 크루즈에 일하고 있는 건 상상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신 거겠죠? 크루즈 여행이라는 게 복잡하다면 복잡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일반 여행을 준비할 때도 장기간의 여행을 간다고 하면 비행기부터 숙박,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인가, 어떤 걸 먹을 것인가 그런 거 다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많은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오히려 크루즈 여행은 더 간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루즈만 일단 결제하고 나면 그 안에 뭐 숙식이 다 제공되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그 이동하는 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는 크루즈가 알아서 저를 각 포트마다 내려다 주니까요. 그리고 크루즈는 정말 호화로운 부자들만 간다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잘 알아보면 진짜 싼 가격에도 탈 수가 있고요. 일주일 기준으로 1,000불을 낸 손님도 봤어요. 그러면 정말 괜찮은 가격이지 않나요? 액티비티 웬만한 거 다 포함돼 있죠? 그리고 숙식 포함돼 있죠? 이동 그런 거 다 포함돼 있죠. 물론 그분들은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에서 마이애미까지 오는 그 비행기 값이 적게 들긴 해요. 한국인들에 비해서. 한국인들은 일단 한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가 없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포트라고 해봤자 싱가포르, 중국, 일본까지는 그래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른 크루즈가 활성화된 곳에 비하면은 비행기 값이 좀 더 든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많이 타야 한국에도 모항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크루즈에 있는 동안 들은 바로는 미국은 워낙 의료 시설 같은 것들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요양원에 가서 지내는 그 값이나 크루즈에서 지내는 그 값이나 거의 같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미국 게스트들은 마이애미 자체에 집을 구해서 은퇴 후에 그냥 거기서 크루즈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노년기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좋은 게 요양원에 가면은 그냥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면 크루즈는 이제 타면 탈수록 멤버십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멤버십 제도가 올라갈수록 혜택도 많아지고 그리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져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골드, 플라티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플러스, 피나클 이렇게 멤버가 나눠지는데요. 피나클 멤버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에서 700밤 이상을 자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죠? 근데 피나클 멤버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플러스 멤버도 350밤 이상 자야 되는데 진짜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그 다이아몬드 멤버라는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의기양양해서 크루즈를 다니죠. 여기 핀도 있거든요. 그걸 달고 다녀요. 그래서 요양원에 있는 것보다 크루즈에 있는 게 더 대우받으면서 더 즐겁게 그렇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노년기를 크루즈에서 보내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크루즈 여행을 계획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크루즈 여행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언제, 어디 노선으로,
어떤 회사를 갈 것인가를 정해야 되겠죠. 제가 이런 질문도 받아봤었는데요. 크루즈를 타면은 몇 개월 동안 전 세계를 도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크루즈도 있긴 하지만 보통 우리가 타는 크루즈는 그런 게 아니라 그 한 곳에 이렇게 도는 그런 크루즈를 타는 거예요. 짧게는 2일, 3일짜리도 있고 진짜 긴 거는 한 15일? 보통 2일에서 한 15일 요 정도가 보통 크루즈를 타는 거고요. 그럼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어떤 크루즈를 갈 것인가를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디 노선을 갈 거인가도 정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가고 싶다고 항상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캐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거의 1년 내내 크루징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아 쪽이나 유럽 같은 쪽에는 겨울에는 그쪽에 있던 크루즈들이 다 호주나 캐리비안 쪽으로 빠져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유럽을 가고 싶어도 시간이 겨울밖에 안 되면은 유럽 크루즈는 못 가는 거죠. 대신에 캐리비안이나 호주나 알래스카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노선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크루즈 회사를 통해서 갈 것인가? 뭐 그거는 당연히 제가 일하는 로얄 캐리비안이겠죠. 이건 제 회사라서가 아니라요. 첫 크루저라면 저는 저희 회사의 오아시스 클래스를 추천드립니다. 이 오아시스 클래스가 뭐냐면요, 저희 회사에서 가장 큰, 저희 회사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 배들이에요. 이게 무려 22만 톤에서 23만 톤입니다. 22만 톤, 23만 톤 하면은 대충 어느 정도인지 감도 안 오시죠? 길이가 엄청나게 커서 끝부터 끝까지 진짜 열심히 걸어가면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지하 한 3층부터 제일 높은 게 한 18층까지 있으니까 이게 어쨌든 진짜 큽니다. 왜 첫 크루저한테 이 오아시스 클래스를 추천하냐면 즐길 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크루즈란 이런 것이구나 해가지고 맛들이기가 참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혹시나 배멀미가 있으면 이런 큰 배가 멀미를 좀 덜 느끼거든요. 그 무빙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타려면 당연히 로얄 캐리비안으로 오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로얄 캐리비안으로 가시기로 정하셨죠? 그러면 이제 예약을 하면 되는데, 예약을 할 때는 보통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하는 방법이 있고, 한 가지는 이제 공식 로얄 캐리비안 공식 웹사이트에서 예약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행사를 통해서 사면은 좀 프로모션 같은 거에 좀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공식 웹사이트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주어지는 프로모션이 거의 정해져 있긴 한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에이전시로 예약했을 때 그리고 공식 웹사이트로 예약했을 때는 그 배에 올라왔을 때 일어나는데요. 물론 아무 문제 없이 크루즈가 흘러가면 좋겠지만 크루즈에서 며칠 동안 장기간으로 있다 보면은 가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프론트 데스크를 가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에이전시를 통해서 부킹한 사람, 그리고 그 로얄 캐리비안 공식 웹사이트로 직접 부킹한 사람들에 대한 차이가 살짝 있어요. 물론 게스트 서비스 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하지만 에이전시를 통해서 예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한계가 있거든요,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다가 한계가 이제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 너네 에이전시한테 전화를 걸어줄 테니까 네가 직접 이야기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해결을 해야 돼서 크루즈 여행 왔다가 그 일 처리한다고 시간을 정말 낭비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로얄 캐리비안 공식 웹사이트에서 이제 예약을 하면 저 입장에서는 그냥 괜히 손님 시간도 낭비하고 싶지 않고요. 제 시간도 낭비하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컴펜세이션을 하거나 그냥 도와줘요. 그게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예약은 하셨고 이제 어떤 방에 머무를까를 정해봐야 되죠. 같은 크루즈 배에 간다고 해서 같은 방에 머무르는 건 아니에요. 배에도 여러 가지 방이 있는데 제일 높은 클래스가 스타 클래스라고 여기는 진짜 비싸기도 진짜 1000대 가격이 1000만원대로 가고요. 여기는 진짜 완전 하이 클래스. 이 친구들을 위해서 그냥 웬만한 걸 다 해줘요. 그리고 이 스타 클래스 밑에가 이제 스카이 클래스라고 이게 보통 스위트 게스트인데요. 여기는 이제 라운지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들만의 컨시어지가 있죠. 그리고 바로 밑에가 주니어 스윗이라고 있는데 이건 이름을 스윗이라고 붙여놓긴 했는데 사실 스윗이 아니에요. 스윗으로서 혜택이 없거든요. 그냥 방이 살짝 크다는 거? 그거 하는데 이 회사가 스윗을 붙여놓으니까 손님들은 자기 스윗인 줄 알고 이렇게 가끔씩 데스크에 와서 자기들 베네핏 좀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얘네는 스윗 라운지도 못 들어가고요. 컨시어지 베네핏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손님들이 예약하는 방을 보자면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건 발코니 룸이 있는데요. 발코니 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건 또 아니에요. 그 발코니가 어디 쪽으로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오션, 바다 쪽을 향하는 발코니 룸도 있고 오아시스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센트럴 파크, 그 공원 쪽을 보고 있는 것도 있고 보드워크, 무슨 이렇게 놀이동산 같은 놀이공원 같은 그런 쪽을 바라보는 발코니 룸도 있어요. 이것도 잘 확인을 하고 예약을 해야 되는 게 여행사 쪽에서는 그냥 너 발코니 룸으로 해줄게 라고 예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손님은 발코니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냥 오션 발코니를 생각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뭐 센트럴 파크 발코니인 거예요. 그래서 막 와서 자기들은 오션뷰 발코니라고 해서 왔다라고 컴플레인을 하러 저희한테 게스트 서비스 팀으로 오면 저희는 웬만하면 도와주려고 하지만 풀리 부킹 상황이면 바꿔줄 수 없거든요. 다른 예약한 손님들을 나가라 하고 넣어줄 순 없잖아요. 그러면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어떤 손님들은 나 폐쇄공포증 있어서 절대 그 갇힌 방에 못 있는다. 막 울고 데스크에서 울고 그러는 손님들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잘 알아보고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코니 룸 밑으로 그냥 창문만 있는 방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스크린에다가 바깥 카메라가 이제 있어서 바깥을 볼 수 있는 스크린을 통해서 뭐 그런 방도 있고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인사이더 룸도 있어요. 물론 인사이더 룸으로 갈수록 가격은 낮겠죠. 제가 추천하는 바로는 만약 자기가 나는 좀 방에서 쉬면서 여유롭게 크루징을 하고 싶다 하면은 발코니 룸을 추천하고요. 자기가 좀 소음에 예민하다면 센트럴 파크나 보드워크 발코니는 추천하지 않아요. 거기는 밤늦게까지 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컴플레인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좀 조용하게 발코니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밥도 먹고 뭐 커피 한잔 하고 그렇게 쉬고 싶다면 오션뷰 발코니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나는 크루즈에 방에 있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다. 잠만 자고 모든 시간을 밖에서 보낼 것이다. 그러면 굳이 넓은 방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진짜 그냥 제일 싸게 인사이드 룸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이제 방을 예약을 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크루즈 위에서 즐길 것들을 찾아서 예약을 해야 되죠. 크루즈에 가면은 웬만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긴 한데 어떤 것들은 다 엑스트라예요. 여전히 돈을 내긴 해야 돼요. 그거는 제가 공식 웹사이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부터 베버리지 다이닝 인터넷 패키지가 있죠. 이 세 가지 패키지가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어떤 걸 필요로 할지 생각하고 미리 구입한다면 순서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먼저 베버리지 패키지부터 살펴볼게요. 크루즈에서 물이나 기본적인 커피 같은 건 포함되긴 한데 진짜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럼 이렇게 베버리지 패키지를 사셔서 자유롭게 마실 거를 찾을 수 있는데 이것도 세 가지가 있어요.
소다 패키지는 말 그대로 탄산음료들, 리프레시먼트 패키지, 이거는 알코올이 빠진 음료들, 커피, 탄산음료는 물론이고 막테일이라고 하죠. 알코올이 빠진 칵테일을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디럭스 패키지, 이거는 스타벅스랑 몇 가지만 제외하고 모든 음료를 포함하는 거예요. 배에 오면 맥주 한 병이 보통 7불에서 10불, 칵테일 한 잔에 10불에서 13불, 와인 9불에서 13불 하는데 계산을 해봤을 때 내가 하루에 8잔 이상씩 술을 미치도록 마셔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 패키지를 사는 게 훨씬 이득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이닝 패키지 볼게요. 크루즈에 오게 되면 기본적인 뷔페나 기본 식당은 이미 포함되어 있지만 스페셜티 레스토랑 같은 곳은 다 엑스트라예요. 한 번씩 갈 때마다 따로 낼 수도 있지만 내가 여기저기 여러 곳을 시도해보고 싶다면 이런 패키지를 사서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레스토랑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배마다 있는 레스토랑들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가셔야 하고요. 여기에 보면 일본 음식점, 시푸드, 스테이크 하우스, 멕시칸, 이탈리안 레스토랑, 브라질리안 스테이크 등등등. 정말 다양한데 아쉽지만 한식당만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패키지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The Fastest Internet SE라고 적혀 있는데 한국에서 쓰는 와이파이 속도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크루즈 위에서 SNS도 하고 가족 친구들이랑 영통도 하고자 하면 이 패키지를 미리 사는 게 좋습니다. 크루즈에 있는 동안엔 세상과 단절돼서 쉬고 싶다며 일부러 안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것도 미리 사는 게 훨씬 쌉니다. 여기서 또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제 크루즈에서 가서 즐길 거리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배에 가서 예약해도 되지만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비싸거나 매진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포트에 정박했을 때 뭘 하면 좋을까? 쇼 에스커션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크루즈를 많이 해본 손님들은 정박해도 나가지도 않는데 우리는 첫 크루저니까 최대한 많이 즐겨야 합니다. 혼자 개인적으로 나가서 노는 것도 좋고 현지 여행사랑 예약해도 되지만 초보일 때는 본사에 팀이랑 예약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조금 가격은 더 비싸지만 그래도 베네핏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로 밖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회사 측에서 해결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배로 돌아와야 하는 시간보다 늦었을 경우에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만약 개인적으로 나가서 보딩 타임까지 못 오면 배는 우리를 두고 떠나버립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크루즈는 정박을 하는 1분 1초가 돈이 수백 수천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한 명을 위해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줘도 안 되니까요. 포트에서 돌아오고 나면 크루즈에서 또 놀아야죠. 크루즈에서 할 수 있는 액티비티들을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배에 엄청나게 많은 액티비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탈출, 레이저 택, 아이스 스케이팅, 스시 컵케이크 만들기, 서핑, 짚라인, 미니골프, 암벽타기, 라틴 댄스 등등등. 그런데 이런 거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고 매진이 잘 되니 예약하면 좋은 것들만 보여드리겠습니다. All Access Tour는 게스트로서 갈 수 없는 곳들을 갈 수 있는 십 투어입니다. 엔진 컨트롤 룸, 소각장, 크루들 이용 공간, 런더리, 프로비전 에리아, 무대 뒤, 그리고 제일 인기 많은 브릿지. 심포니 기준으로 2시간 동안 가이드와 함께 배 구석구석을 구경하는 건데 인기가 좋아서 항상 매진입니다. 그리고 오아시스 클래스 배로 오신다면 꼭 하셔야 하는 게 미리 쇼 예약하기입니다. 다른 작은 배들은 쇼를 관람하는데 예약이 없이 first come first seat이지만 오아시스 클래스는 무조건 예약을 해야 합니다. 크루즈 외에는 정말 하이 퀄리티의 브로드웨이 쇼가 많아서 무조건 예약하고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것도 배마다 공연하고 있는 쇼가 다르지만 대충 살펴보면 아이스쇼, 아쿠아쇼, 코미디쇼, 매직쇼, 그리고 브로드웨이의 헤어스프레이, 캣츠, 그리스 등등등. 이건 심포니호의 메인 극장 3D 이미지입니다. 총 2.5층으로 되어 있는 극장인데 아주 크죠? 심포니에는 이런 극장만 해도 4군데가 넘습니다. 이렇게 자리가 많아도 항상 매진이니 꼭 미리 예매해주세요.
이렇게 크루즈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물론 크루즈 여행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영상 하나로 다 설명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냥 대충 이런 거다 정도만 알 수 있었다면 그걸로 저는 만족을 해요. 지금 크루즈 업계가 멈춘 지는 벌써 2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도 정말 큰 손실이지만 저한테는 제일 걱정인 게 저는 정말 운이 좋게 이 사단이 나기 직전에 한국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배에서 집에 못 가고 2달 동안 갇혀있는 크루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친구들은 집에 가고 싶어도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집에 보내고 싶어도 그게 지금 되게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회사 측에서는 지금 나름 한다는 게 각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한 배로 옮겨서 그 친구들을 한꺼번에 그 차터 플라이트 그 전세기를 해가지고 집에 보낸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은지 지금 내일 보낸다 한 게 벌써 2달째라고 해요.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어서 아직도 갇혀있는 크루들이 빨리 집으로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회사도 빨리 회복을 해가지고 다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그리고 많은 손님들도 크루징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